반갑습니다. 77입니다. 미국 가는 이 짐을 싸다 말고 저 오늘 백화점에 균열이 간다고 해서 또 영상을 잠깐 찍게 됐습니다. 자,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좋은 것도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은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 이겁니다. 이 건축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모든 자재들이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양을 넣어야 됩니다. 정량, 적재적소의 정량을 넣어야 돼요. 근데 좋다고 많이 넣으려 그러면 큰 문제가 됩니다. 큰 문제 정도가 아주 그냥 재앙이 될 수가 있다. 재앙이 됩니다.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철근입니다.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자주 이렇게 목격되는 건데 건축주들은 도대체 이 철근을 많이 넣으면 집이 튼튼해지고 강해지고 이런 줄 아는데 그래서 철근을 많이 넣나 빼먹진 않았나 또 굵은 철근을 넣나 뭐 이런 것들에 촉각을 세우는 것 같아요. 제 영상에서도 그 전에 철근을 많이 넣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. 또 굵은 철근보다는 가는 철근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. 이런 영상을 내보낸 게 있는데 지금부터 약 한 30년 전 1995년 6월 29일인가 저녁 시간에 삼풍 아파트 그 삼풍 쇼핑 센터죠. 근데 그게 삼풍 백화점으로 바뀌었죠. 삼풍 백화점이 붕괴가 돼 버렸습니다. 갑자기 폭삭 주저앉아서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 멀쩡하고 예쁜 분홍색 이 백화점이 무슨 폭격을 맞은 것처럼 폭삭 무너져 버렸어요. 그 사망이 502명, 실종 30명에 부상이 930 몇 명으로 뭐 한 15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한 정말 기가 막힌 재앙이 발생했습니다. 그 붕괴 원인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. 그 삼풍백화점의 골조, 철근 콘크리트 골조의 특성을 말하려고 그래요. 그 최근 지금 뉴스에도 뜨지만은 그 성남의 NC백화점 균열이 포착됐어요. 균열이 발견됐어요. 그래서 단순히 이게 무슨 마감재가 이렇게 금이 간 건지 또는 콘크리트 골조가 그 균열의 원인인지 그래서 균열이 발생했는데도 거기다 뭐 이렇게 작대기 서포트 하나 받쳐놓고 판자대기 놓고 그리고 영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. 이 큰 문제입니다. 그래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화가 나셨어요. 그래가지고 그 관할 어딥니까? 성남 시장한테 지시를 했죠. 요 원인이 파악되기 전까지는 영업을 딱 중단하고 사람들을 다 내보내야 된다. 이게 안전불감증이다 해서 화가 나신 거죠. 이 조치는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. 정말 삼풍처럼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지금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그 원인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. 어쨌든 이게 뭐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생명을 구하는 이게 정말 조치가 중요합니다. 요행을 바랄 수가 없잖아요. 삼풍 때도 그랬지만 그거 물건 좀 더 팔고 백화점 영업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안일한 대처를 한 데 대해서 정말 크게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돼요. 이 삼풍백화점 붕괴 직전에 어떤 전조 증상이 나타나죠. 그 백화점 슬라브 바닥이 막 갈라지면서 짜자작 뭐 소음이 나면서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. 이때 빨리 다 방송을 통해서 전부 그 고객들이라든지 직원들을 다 내보냈으면 그렇게까지 큰 인명피해가 없었을 텐데 그 영업에 욕심을 내다가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그때 백화점 붕괴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제가 낮에는 이제 직장에 근무하면서 그 삼풍백화점에서 약 한 3km 떨어진 강남역에서 그 저녁 시간에 제가 건축기사 그 자격증 취득하는 이론반 제가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2시간 강의예요. 그래서 50분 강의하고 쉬는 시간에 사무실로 나왔더니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뉴스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. 이 간단한 원인은 어쨌든 이 슬라브가 있으면 보통 콘크리트 라멘조는 보가 있고 슬라브 밑에 보가 받치고 보 밑에 기둥이 있고 이런 구조인데 이 삼풍백화점은 보가 없다. 량이 없습니다. 보가 없는 무량판 구조예요. 그래서 보 밑에 그냥 기둥이 받치고 있어요. 기둥이 이렇게 보 밑에 기둥이 받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얇으니까 슬라브가 얇으니까 여기에 드롭 패널이라고 이러한 어떤 판을 하나 더 두툼한 판을 받치고 여기다가 이렇게 기둥을 받쳐야 되는데 이 드롭 판넬이 또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하중에 의해서 펀칭 쉐어라 그러죠. 펀칭. 이 슬라브를 기둥이 퍽 뚫고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. 그래서 파괴가 되는데 애초 설계에는 그 5층 부분이 그냥 롤러스케이트장이었어요. 근데 롤러스케이트장이 이 백화점 품격에 안 맞다. 그래서 거길 또 식당가로 또
집어넣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롤러스케이트는 거기에 뭐 하중이 없잖아요. 고정 하중도 별로 없고 이동 하중, 롤러스케이트 타는 사람만 있을 텐데 식당으로 변하니까 거기에 뭐 식당 집기류, 냉동고, 냉장고 뭐 기타 막 들어가니까 무게가 엄청 나가는 거죠. 거기다 옥상 부분에는 또 어떻게 돼요? 냉방 능력이 모자라니까 이 냉각탑을 또 더 설치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냉각탑이라는 건 수배기 정도가 아니라 엄청 커요. 그래서 하나의 무게가 막 코끼리 무게만 합니다. 한 4, 5톤 나가요. 그런 거를 갖다 놓으니까 점점 이 적재 하중이 늘어나는 거죠. 거기다 이 보가 없는 구조인데 그냥 기둥이 뚫고 펀칭 시어가 되는 거죠. 이렇게 뚫고 파괴가 돼서 폭삭 무너진 겁니다. 근데 그때도 이게 금이 가면서 이 말하자면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. 그때 빨리 대피했었어야 됐죠.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삼풍백화점 붕괴, 그거는 정말 기억에 생생해요. 이 성남의 NC백화점 균열이 발생되고 그래서 즉각 말하자면 영업 중단하고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한 거는 참 잘한 일이에요. 지금 뭐 골조가 원인인지 뭐 마감재가 원인인지 그 원인을 찾고 있는데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. 근데 어쨌든 어떤 구조물이 파괴될 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하나는 연성 파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취성 파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면 그 취성 파괴 뭐고 연성 파괴? 취성 파괴는 취성 재료가 어떤 힘을 못 견딜 때 이 파괴가 되는 양상입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돌, 유리 같은 거, 뭐 시멘트 덩어리, 네? 이런 것들, 또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쓰던 그 저 칠판에 쓰는 백묵 있잖아요, 백묵. 석고 덩어리, 백묵. 그것도 어떻게 돼? 힘을 딱 주면은 얘가 이렇게 뭐 이렇게 탄성이 있어서 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. 백묵이라는 게, 콘크리트라는 게, 돌, 유리가 이렇게 휘어지는 게 아니에요. 그냥 딱 있다가 이렇게 힘을 줘도 딱 있다가 갑자기 빡 하고 그냥 깨져 터져 나가는 겁니다. 이게 취성 파괴예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연성 파괴라는 게 있는데 연성 파괴는 뭐냐면은 뭐 철이라든지 뭐 플라스틱 종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힘을 가하면은 변형이 많이 일어나요. 변형이 막 이렇게 힘을 좀 변형이 많이 일어나다가 이렇게 못 견뎌서 끊어지든지 파괴되는 거. 이게 대표적인 게 이 철근, 우리가 쓰는 철근이 그렇습니다. 근데 철 중에서도 뭐 철도 나누잖아요. 근데 이 주물, 쇠를 녹여서 틀에다 부어서 만드는 그 주철은 또 취성 파괴가 돼요. 걔는 이렇게 변형을 많이 못하고 그냥 변형에 견디지 못하고 막 하고 돌처럼 그렇게 깨지는 취성 파괴의 그 특성이 있습니다. 어쨌든 우리는 연성 파괴가 되는 그 철근이 많이 쓰이는 건축 재료죠. 이 콘크리트가 이 압축력, 이렇게 누르는 압축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힘을 많이 씁니다. 그러니까 압축에 대응하는 힘은 굉장히 세요. 근데 그 인장에 대응하는 힘은 굉장히 약합니다. 근데 뭐 이렇게 땡기는 뭐 이런 인장이 잘 일어나진 않아요. 그래서 콘크리트의 인장은 어떤 식이냐면은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보호 부재가 있죠. 보가 있으면은 보를 양쪽에 받치고 이 끝을 받치고 가운데를 눌렀다. 이렇게 생긴 보를 단순보라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휘임이 작용을 하면은 파란색 선, 요걸 중립축이라 그러는데 이 파란색 선 이 위쪽은 압력이 작용을 해요. 압력. 거기서 요 파란색 선에서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 압력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. 그러다가 또 요 파란 선 중립축에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찢어지려는 이렇게 인장, 이 재료가 늘어나려는 이 힘이 작용해요. 그래서 요 파란색 중립축에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인장력이 커지는 겁니다. 이게 보라는 게 그런 형태예요. 그래서 이 콘크리트 단순 보를 이렇게 해서 양 끝을 받치고 가운데를 눌렀을 때 이게 휘어지는데 이게 뭐 고무처럼 이렇게까지 휘어지는 게 아니라 얘가 뭐 변형을 거의 안 하죠. 여기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하고 부러지는 겁니다. 갑자기 이렇게 아주 그냥 딱 부러져 버려요. 갑자기 취성 파괴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눌렀을 때 이 하부의 인장에 대응하는 그런 힘이 약한 게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철근을 집어넣게 되죠. 철근, 이 늘어나는 쪽에다.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을 단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철근을 두 가닥을 집어넣었다. 빨간색으로. 그러면 얘를 이렇게 눌렀을 때 이게 파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꽉 눌렀을 때 철근은 버티고 있다. 철근은 버티고 있어요. 근데 이 윗부분에 콘크리트가 이 압축력에 견디지 못하면 위가 퍽 터져 나갈 거예요. 그게 취성 파괴가 되겠죠. 콘크리트의 파괴니까. 갑자기 퍽 터져 나갑니다. 그렇게 해서 파괴되는 거. 하나 또 막 이게 힘이 가해졌을 때 이 철근이 이렇게 찌찌찌찌 늘어나다가 철근이 뚝 끊어지면 또 부러지겠죠. 근데 철근이 점점 늘어나면서 부서질 때 여기가 어떻게 돼요? 막 금이 가고 균열이 가고 그러겠죠. 균열이 가고 그러다가
뚝 파괴가 되는 수가 있어요. 또 하나의 파괴는 눌렀을 때 이 철근하고 여기 박혀있는 이 철근하고 이 콘크리트가 부착이 안 돼가지고, 이 철근이 있으면 철근이 콘크리트에 꽉 붙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져버렸다. 이렇게 슬라이딩 빠져버렸어요. 철근이. 이 철근을 붙잡지 못하고 이게 안에서 슬라이딩이 돼 있어요. 그래도 뚝 부러지겠죠. 네, 이런 파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자, 이렇게 꽉 눌렀을 때 이 콘크리트가 감당하는 압력과 요 철근이 감당하는 이 인장력이 딱 밸런스가 맞았을 때, 예를 들어서 절대값으로 이 압축에 대한 게 말하자면 뭐 100톤, 요 철근의 인장에 견디는 게 100톤, 딱 균형이 맞았을 때, 그때 여기에 생기는 요 중립축이라고 합니다. 중립축을 중심으로 그렇게 균형이 맞았어요. 그럴 때를 평형 철근 비라 그럽니다. 이 콘크리트가 감당하는 압축력하고 이 철근이 감당하는 인장력이 딱 두 개가 이퀄이 됐을 때, 예를 들어 얘 압축이 뭐 플러스, 이 철근이 마이너스, 이 절대값이 딱 같을 때 요 중립축이 생기면서 그때 요 철근에 들어간 양을 평형 철근 비라 그러고, 그럴 때 이 보를 평형 철근 보라 그럽니다. 그러면 그런 보는 이렇게 꽉 힘을 가했을 때 어떻게 돼요? 동시에 이 콘크리트도 파괴되면서 철근이 이제 파괴가 된다는 이론이죠. 그렇지만 실제로 해보면은 이 콘크리트가 파괴되면서 동시에 철근은 이 변형이 돼서 이렇게 늘어나요. 그래서 먼저 콘크리트의 취성 파괴가 일어나는 게 보통입니다. 공학자들, 이 구조 설계하시는 분들의 이 큰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은 연성 파괴가 되도록 하자 이겁니다. 연성 파괴. 그러니까 변형이 있다가 전조 증상이 나타나다가 파괴가 되도록 유도하자. 이게 제일 큰 목표입니다.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지 알겠죠. 자, 철근은 그러면 얼마만큼을 넣어야지 이게 연성 파괴가 되겠느냐? 이게 갑자기 팍 취성 파괴가 되지 않고 연성 파괴가 되겠느냐?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공학에서 최대 철근비 이하로 철근을 넣어야 됩니다. 최대 철근비 이상 넣으면 안 돼요. 그러면 조금 전에 평형 철근보는 그래요. 압축에 감당하는 힘하고 인장에 감당하는 힘이 딱 평형, 이퀄이 됐을 때가 평형 철근보인데, 최대 철근비 이하로 넣으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생소한 얘기긴 한데, 최대 철근비라는 거는 이 평형이 됐을 때 이 철근비에 약 75%, 4분의 3 정도만 철근을 넣는 것이 최대 철근비입니다. 그거 이상으로 넣으면 안 된다. 최대 철근비 이하로 넣어라 이겁니다. 다시 말하면, 자, 이게 파괴가 될 때 콘크리트가 견디는 압축 응력, 이 밑에 늘어지려고 하는 철근이 감당하는 인장 응력이 그때 세임 됐을 때, 그때가 이제 평형 철근비고 평형 철근보죠. 그때 넣는 철근의 75%를 넣는 것이 최대 철근비입니다. 최대 철근비. 예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? 연성 파괴를 유도하는 겁니다. 그렇잖아요. 이게 힘을 줬을 때, 자, 철근량이 모자라게 된다 이겁니다. 뭐보다? 콘크리트가 이 위에 콘크리트가 견디는 압축력보다도 철근을 모자르게 된다. 그래야지 먼저 철근이 파괴되면서 이 지지직 뭐 금이 가고 크랙이 가면서 연성 파괴를 유도하는 거예요. 그게 핵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뭐 철근을 많이 넣어라 뭐 그거 신경 쓰시지 마세요. 설계된 대로 그대로 철근을 넣으면 제일 좋은 겁니다. 그게 안전한 거예요. 반대로 과대 철근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. 과대 철근보. 이러한 평형을 이룬 철근보다 더 넣었어요. 철근을 더 많이. 철근을 더 많이 넣으니까 이 어떤 과도한 힘을 받을 때 파괴가 어떻게 돼요? 콘크리트부터 먼저 파괴가 되겠죠. 이게 딱 변형도 없이 이렇게 버티고 있다 갑자기 콘크리트가 퍽 터져 나가면서 꽝 하고 붕괴가 되고 사고가 나는 겁니다. 그런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. 마치겠습니다.